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을 적으셔서 제 이야기가 끝나면 질문을 우선 한 2분 정도 받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질문할까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야기들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들입니다. 첫째는 제가 지난주부터 연천에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2달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제가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교육을 앞두고 주민분들이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 일정을 일주일 연기하자고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육에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면 좋은 일이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제작해 놓은 현수막에 또 날짜를 바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외부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시작 날짜가 중요한데 그게 벌써 일주일이 뒤로 미뤄지니까 날짜를 변경해야 되는 급한 상황이 생겨서 제가 좀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강사분들한테 먼저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현수막 제작업체에게 전체 일정을 일주일 연기한 날짜로 변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을 다 일주일씩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수정이 됐다는 답변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선 이제 급하게 조치를 취하고 나서 연천군 담당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작 날짜가 연기되는 것은 괜찮은데 끝나는 날짜는 연기하면 안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작하는 날짜는 일주일 연기하되 끝나는 날짜는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갑자기 머리가 아팠습니다. 또다시 현수막 날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현수막 업체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알려줘야 되겠다고 제가 아주 생각하고 어렵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수막 담당자가 저에게 화를 버럭 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분이 화를 낼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강의장 안에 부착하는 현수막 날짜는 끝나는 날짜를 맞추되 바깥에 외부에 설치된 현수막은 못 고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냥 놔두시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지나간 일이었지만 이제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조금만 더 느긋하게 처신했다면 이렇게 일이 복잡하게 꼬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천천히 생각하고 진행했다면 훨씬 잘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이야기는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너무 즉각 대처하라고 허둥대다가 일이 더 커진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급작스러운 상황이 꼭 나쁘게만 작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몰랐지만 일정이 일주일 늦춰지는 바람에 주민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둘째 이야기는 제가 서울을 다녀오라면 이제 전곡에서 소유산역까지 버스를 타고 다시 소유산역에서
전철을 갈아타야 합니다. 전국에서 버스는 20분마다 오고 있습니다. 또 소유산역에서 전철은 30분마다 운행합니다. 네, 참으로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우선 시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일찍 나와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버스가 소유산역에 도착하는 시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집 가까운 전곡역에서 전철을 타고 바로 서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전철을 타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시간에 맞춰야 해서 늘 시간에 쫓기느라 마음이 항상 안절부절합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이 마음까지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허둥대는 것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능하면 시간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전철을 타러 가서 바로 전철이 오면 다행이고 막 지나갔으면 뭐 30분 기다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시간에 맞추려고 바삐 서두르는 것하고 안 보고 편하게 가서 타고 가는 경우하고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마음 먹기에 달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차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게 제 고정관념이 문제가 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좁은 한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원래는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또 있지만 일단 세 번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작업한 컴퓨터 파일은 제가 외장 하드에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천 교육을 준비하면서 제가 미리 준비해 놓고 작업했던 그런 파일들이 작업하던 제가 보고 있는 눈앞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폴더 하나가. 그것도 제가 작업 교육하는 거 그동안 며칠 동안 했던 거가 너무 당황했죠. 100% 완벽하게 보관하기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작업하다가 제 눈앞에서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었으니까요. 외부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우선 고민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내가 약속 장소에 나가야 되냐, 아니면 이 위기 상황에서 이걸 끌어안고 나도 답을 모르지만 붙들고 헤매야 되느냐 하는 그 시간이 이제 약속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출발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일단 약속 시간에 맞추자 이렇게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여기 있다고 뭐 파일 복구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뭐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약속 지키고 그러고 나서 다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나 자신을 달래면서 이 일을 일단 제가 마음에 깊이 담아두지 않고 제 머릿속에서 잠시 지웠습니다. 다녀와서 또 다시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아들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 전공했는데 그런 아들이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또 조카한테 전화했습니다. 조카에게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외장 하드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장 하드는 레코톤판을 읽는 바늘처럼 되어 있어서 외부 충격을 받으면 얼마든지 상처가 나고, 상처가 나는 부분에 파일들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SSD 저장 하드가 외부 충격에 강하고 일종의 반도체로 만든 것이라 읽는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SSD 저장 하드를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번 교육에 관련된 거를 작년에 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파일이 따로 또 있었습니다. 그게 꽉 차서 제가 새로운 저장 하드를 준비를 했는데 거기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상반기까지 했던 파일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가슴을 쓸어내리고, 큰 지장 없이, 요 며칠 일어났던 것들은 바로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이야기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대처하였고, 오히려 지금은 SSD 저장 카드로 옮겨 과거보다 안전하게 작업 파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돌발 상황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작에 일어났을 수도 얼마든지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번에 안 일어났으면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얼마든지 있었다 하는 거를 제가 새롭게 깨닫고, 오히려 나를 이 돌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과정, 또 내가 배우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기업에서 오랜 세월 조직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기업이라고 하면 목표를 세우고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제가 조직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항상 저는 늘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좋은 말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저만의 어떤 고집, 아니면 저만의 아집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만 목표가 있겠습니까? 나만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목표가 있고 자기 나름의 가치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상대방이 전적으로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저런 목표들을 갖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천도교에 입교했고 천지 부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천지 부모야말로 내 좁은 생각으로 알 수도 없는, 내 좁은 생각으로 담을 수도 없는 너무나 큰 하나였습니다. 해월신사법설 3도결 255쪽을 보겠습니다. 천지 부모 네 글자는 비록 각각 다르나 그 실은 도무지 하늘 천 한자니라. 그러면 천지는 곧 부모여 부모는 곧 천지니 천지 부모는 처음부터 사이가 없느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지 부모는 하늘 천 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부모이고 부모는 천지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지 부모는 하나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직 하느님만을 위해서라는 가장 큰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천도교 수련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저런 작으나 크나 수없이 많은 목표들을 끌어안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제가 요즘 살고 있는 거는 그 번잡한 거 다 필요 없이 오직 딱 하나만을 목표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직 하나만, 가장 큰 하나만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동경대전 논학문 33쪽과 34쪽입니다. 묻기를 주문의 뜻은 무엇입니까? 대답하기를 지극히 하느님을 위하는 그림으로 주문이라 이르는 것이니 지금 그래도 있고 옛 그래도 있느니라. 그 다음에 조금 몇 줄 넘겨서 지라는 것은 지극한 것이요 기라는 것은 허령이 창창하여 일에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고 일에 명령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그러나 모양이 있는 것 같으나 형상하기 어렵고 들리는 듯하나 보기는 어려우니 이것은 또한 혼돈한 한 기운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 물론 성취감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만약에 작은 목표라면, 내 한 생각에 머물고 내 한 이익에 머물고 내 한 가치에 머무는 일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알량한 좁은 나 자신을 깨부수고 가장 큰 하나만을 잡는 그러한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사람을 만나서 행동하면 좋을까요? 해월신사법설 대인전물 285쪽을 보겠습니다. 무릇 때와 일에 임하여 어리석은 채 하는 것, 침착하게 하는 것, 말 조심하는 것, 세자를 용으로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보다 더 잘나고 남보다 더 빠르고 남보다 더 많이 갖고서 살기보다 나 자신이 조금 더 못나고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불편하게 살면서 조금 더 양보하면서 나를 낮추고 살아가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정성스럽게 공경하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낮춰야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느님을 위하고 하느님을 찾기에 앞서 좁디 좁은 나 자신이 다양한 사람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엄연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하느님을 만나려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최근 제가 겪었던 세 가지 이야기는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아니면 내가 했던 방식대로 했을 때 뜻대로 안 되더라도 꼭 나쁘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행동할 게 아니라 차분하게 내가 이번에 또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살면서 목표를 갖고 있는데 기왕이면 가장 큰 하나의 목표, 즉 하느님을 만나는 것,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면 어떻겠는가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면 조금 더 못나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불편하게, 조금 더 양보하면서 나를 낮추는 일에서 시작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좀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좀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할 준비가 되셨죠? 예,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전부 다 못 받습니다. 딱 두 분만 받을 겁니다. 자, 질문을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네, 신동명 동동님. 네. 지금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사회 관계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아니어도 그렇게 시간을 촉급을 다투어서 전철을 탔어야만 했던 이유는 약속이라는 게 전제됐을 텐데 우리는 그 약속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사회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회성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어요. 예,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지금 종합대학원을 다닙니다. 오후 1시부터 시작해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출발을 몇 시에 하느냐면 보통 때처럼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9시 전에 출발을 합니다. 가면은 한 11시쯤 됩니다. 예, 그래서 제 경우는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작은 목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큰 목표를 갖고 있으면 그 작은 목표들이 굉장히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갑자기 당황스럽지도 않고요. 진짜. 그러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그리고 제가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조바심을 내지 않을 뿐이지. 부지런하거나 성실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한 것도 정성과 공경이라는 마음을 갖고 어떤 일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대하면은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돌발 사항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꼭 나쁘다고 바라볼 건 아니다. 제 경험에 비추었을 때는 그냥 그 흐름에 따라가면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잘 안 됐다 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더 잘 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요즘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원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무의이화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너무 많아서 그냥 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목표들을 갖고 사는 거는 유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가 내 뜻을 세우고 내 생각을 거기다 붙이고 내 일정에 맞추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일정을 짜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의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걸 없앤다고 해서 사회생활이 안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관계에서 사회생활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면도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에 일찍 갔습니다. 그럼 가서 숙제도 좀 하죠. 그리고 가면 또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또 왔다 갔다 해서 차 한 잔도 마시고 이러니까 사교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래서 꼭 제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고 하는 이러한 그러한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가장 큰 하나의 목표만 딱 잡고 가는 것이 우리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최근 생각입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말씀 쭉 듣다 보니까 갑자기 뭐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학회 활동할 때 친구 중에 이상한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 게 기억이 나서
순이 엄마, 영희 엄마라는 무슨 논문을 발표했는데 뭐냐 하면 순이 엄마는 어디 단풍놀이를 가자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설거지고 뭐고 다 팽개쳐두고 이제 단풍놀이 가는구나 이래가지고 설거지 통을 만큼 싸놓고 단풍놀이 준비를 미리 서둘러서 여유 있게 나와가지고 그 뭐 모임 오는 사람들도 다 반겨주고 맞이했는데 그렇게 즐겁게 갔다 오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영희 엄마는 단풍놀이 가는데 와, 뭐 집이 뭐 난장판이나 집 청소 다 해놓고 설거지 다 해놓고 이래갖고 단풍놀이 가는데 지가 그래갖고 관광버스 떠나려고 하는데 늦게 먹어가지고 뛰어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이가 인생 스타일이 그렇대요.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오르냐? 누가 예. 잘 사는 거냐? 예. 그걸 막 화두로 던진 적이 있었어요. 예, 그거 저도 요즘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요, 답은 두 분 다 잘 사는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논문에는 설거지 이렇게 밀어놓고 그랬던 여유가 있고 항상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 그 친구는. 글쎄요. 예. 왜냐하면 맞아요. 관광객 오는 사람들은 다 반겨주지, 다 챙겨주지, 참 응원해주지, 막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항상. 그 다른 사람한테 기운을 막 불어 넣어준대. 그 사람은 자기 거 설거지 좀 못한 거는 조금 뒤로 밀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 거 다 챙겨야 되고 내게 깨끗해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했지 남들이 기다리고 있다 뭐 그건 생각 안 했죠. 안 되고 예. 분위기가 깨져 이런 게 없대 그 사람한테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러면은 제가 아까 대답한 거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 얘기하니까 독립운동가 아니 나를 낮추자 그랬으니까 독립운동가 생각이 천천히 가자 그랬으니까 다 맞는 말씀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얘기한 게 맞다는 게 아니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느낀 여러 가지 일들에서 제가 이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첫째 분 스타일하고 두 번째 분 스타일은 다른 거는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남한테 피해 주는 거는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뭐 설거지를 나중에 해도 좋고 설거지를 먼저 해도 좋은데 시간은 지켜야 되는 그런 거는 사실은 있겠죠. 방법 조절이 중요하네요. 좀 일찍 일어나서 거다 해놓고 시간 맞추고 밀었던 사람도 갔다 와서 더 잘하는데 기분 좋아가지고 잘 놀고 와갖고 이 스트레스 다 풀고 와갖고 설거지를 막 콧노래 부르면서 한대요. 갔다 와서. 근데 뭐 집이 쓰레기통일 수도 있지. 다른 또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깨끗이 잘 되는 거예요. 계속 집에 바깥에 게. 참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 양반이 좀 더 늦어가지고 버스를 못 탔어. 근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 버스 탄 사람들이 버스가 사고가 났어. 맞아요. 재수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 지금 우리가 하늘님을 모신다고 하는 이러한 이제 제가 뭐 신앙 생활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느긋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뭐 그게 안 되는 게 그게 꼭 그 당시에는 안 됐지만 그게 나쁜 거라고 볼 수도 없고 또 뭐가 잘 됐다 해서 그게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없고 해서 조금 좀 그런 제가 이제 하면서 느꼈던 이제 이런 거를 오늘은 이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다르시니까 그 스타일대로 다 존중을 하되 그러니까 남한테 뭐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죠. 근데 그거를 자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분은 뭐 둘 중에 하나죠. 같이 합류해서 가든지 그냥 버스 떠나면 집으로 다시 또 가든지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약속은 시간을 지켜야 되고 남한테 그냥 내가 늦은 건 괜찮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 그리고 어딜 간다 하면 좀 일찍 일어나서 할 거 다 해놓고 집안 식구한테 또 피해를 주는 거거든. 안 치워놓고 가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반대로 집안 식구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일 수도 있죠. 나는 집에 오늘 너무 뭐 저기 자기냐 아니냐 가지고 네. 개인점을 어디 가는 양도 말씀에
어리석은 체 하는 것, 침묵하게 하는 것, 응. 말조심한 둘 이거 세자를 용어로 삼으라 이 말씀이 엄청 새롭게 처음으로 읽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이런 말이 또 있었구나라고 느껴지게 하네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똑같이. 그래서 저도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그 까다롭고 까칠한지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 우라고 하는 거는 진짜 하느님을 믿는다 그러면 좀 어리석어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한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냐고 그러고, 예. 근데 그거를 그때마다 요건 아니고 저거고 막 자꾸 막 그러고 한참 설명을 늘어놓는다 그러면은 상대방들이 진리죠. 저 사람하고는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겠죠. 예. 공문을 제일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불교에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힘들고 바보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바보가 쉬운 건데 바보가 성인이 되거나 도를 터득한 얘기는 별로 못 들었어요. 아주 드문 경우죠. 바보가 될 수가 있지만 바보같이 돼야지 그게 되는 거지. 바보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아무 자체가 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아니에요. 빗자루질만 하는 사람이 돌을 틀 수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떤 거요? 빗자루질만 평생 해도 돌을 틀 수 있다. 그렇죠. 머리가 많이 발달한다고 도가 꼭 트는 건 아니다. 그럼요.